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광주 전남의 각 사찰에서도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주요 관광지는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무르익은 가운데 광주를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개헌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된 가운데 광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상 기준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서식하는 새끼 두꺼비들이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탐방로를 뒤덮을 만큼 개체수가 많아 방문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스승의 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광주와 전남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흑산도 홍도에 가로수가 흔들릴 정도인 강풍경보를, 광주 나주 화순, 담양 장성 곡성 구례에는 강풍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3, 4도 떨어져 아침 최저 기온은 7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23도로 예보돼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광주 전남의 각 사찰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휴일을 맞은 관광지들은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줄을 지어 아기 부처님에게 향기로운 물을 붓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번뇌를 씻어내는 관부르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이 봉행된 무각사에서 주지 스님은 봉축 법어를 통해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보물 상자에 가득한 지혜로운 말씀들을 조금씩 오늘 하루만 해도 실천하고, 신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 등을 빌었습니다. 이왕 사회생활하는 거 부처님의 그 성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휴일을 맞아 광주 전남 곳곳에는 나들이 인파가 쏟아졌습니다. 대나무 축제 마지막 날, 담양 중록원 일대를 찾은 나들이객들은 곱게 뻗은 대나무 속에서 초록과 바람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나무 축제 한다길래 여기 와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애기는 조격 체험하는 게 재밌었다고 했고, 저희는 초록색 보니까 기분도 상쾌해지고 좋았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행복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은 하나 같았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5.18 44주년 기획보도,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짚어봅니다. 헌법 전문에 수록된다는 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물론 왜곡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개헌 시도는 1987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22대 국회 개원이 다가오면서 개헌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군부의 정권 장악과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에 분연히 저항했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려는 개헌 시도는 1987년 통일민주당이 처음 제기했고 40여 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상징하는 역사임을 명문화하고 부정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자들에게는 다시는 이런 불의한 정권 찬탈이나 독재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 개입설 등 끊이지 않는 역사 왜곡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임기 중에 반드시 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주는 것이 가장 5.18 왜곡 폄훼의 반복이 되지 않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헌법 전문의 5월 정신을 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개헌안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고 보수 진영에서도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저희 당에서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문제가 좀 있을 뿐이지 그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정사실화 이제 저희 당에서 하고 있고요. 여야가 헌법 전문의 5월 정신만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합의한다면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 중인제 등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까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개헌 논의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지역 정치권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안에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더 잘 설득하고 그분들을 개헌장에 또 끌어들이고 함께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할 정도로 상당수 국민들의 염원이 된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22대 국회가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천송이를 들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6시 30분 이주영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닫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보수 진영 정치인들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건 진일보한 모습이지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또 다른 도약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정신을 개헌할 때 헌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제 정당 간에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육공화국을 넘어서기 위한 개헌은 이번에 포괄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인 개헌을 하면서 거기에서 5.18의 정신이 담기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을 살해한 계엄군에 대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검찰 고발 조치를 추진합니다. 5.18 조사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갖고 광주 송암동 주남마을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거나 지시한 계엄군 8명을 살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사위는 저항 의사가 없는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하는 등 계엄군의 명확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안건이 상정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2019년 조사위 출범 이후 계엄군을 대상으로 한 첫 수사 요청 사례로 남게 됩니다. 지난 2020년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군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보상 금액이 달라 주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공항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의 108동과 109동은 모두 공항 활주로를 마주하고 있지만 소음 피해 보상금은 각각 다릅니다. 비행 항로와 가까운 109동이 조금 먼 108동보다 1.5배 더 받습니다. 지난 2020년 국방부가 내놓은 소음 피해 기준에 따른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 109동은 물론 110동, 111동 등 3동만 월 4만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020년 1차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뒤 90웨클 이상 지역을 2종, 85웨클 이상 지역을 3종으로 구분했는데 이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소음인데 어떤 담 하나 사이에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하는 게 조금 불만이거든요. 소음 피해 지역에서 오랜 시간 장사를 한 소상공인들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피부관리 받으면서 대부분의 손님들이 자거든요. 비행기 지나갈 때면 제가 죄인이 든 느낌이고.
광주광산구청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025년 예정된 2차 소음 영향도 조사를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전문가, 우리 광산구가 소음 영향도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적합하고 공정한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차등 보상 문제가 자칫 지역 공동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무등산 국립공원에서는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새끼 두꺼비들이 물에서 숲속으로 서식지를 옮기는 건데 탐방로를 뒤덮을 만큼 개체수가 많아 방문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풀숲 사이로 까맣고 조그만 새끼 두꺼비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바위를 기어오르고 나뭇가지에 올라타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해마다 5월이면 제1수원지에서는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관찰됩니다. 두꺼비는 매년 2, 3월쯤 알을 낳는데 알에서 나온 올챙이가 두꺼비가 되면 숲속으로 서식지를 옮깁니다. 새끼 두꺼비들이 자라나는 제1수원지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잦은 편백숲 인근. 이곳 무등산 탐방로가 두꺼비들의 이동 경로와 맞닿아 있어 자칫 등산객들의 발에 밟힐 우려가 있습니다. 두꺼비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관심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포획과 채취가 금지됐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새끼 두꺼비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 통로를 정비하고 안내 표지를 설치했습니다. 새끼 두꺼비들은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아 탐방객들이 탐방로 이동하실 때 발밑을 주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두꺼비와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과대학 공모원칙과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세계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 총 3단계 평가를 거쳐 전남의대 선정해 오는 10월 교육부에 추천하고 내년 3월 개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대형 로펌 자문 결과 이번 공모는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미선정 지역에 대해선 획기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2일 무산된 순천시, 목포시, 순천대, 목포대와의 오자회동을 오는 17일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유기농 생태마을과 치유농업 연계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립대학교 연구 용역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교류와 휴식, 운동 등 3가지 치유농업 유형을 생태마을과 접목해 지속적인 성장과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6년까지 유기농 생태마을 100개소 확대와 매출 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 행동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심야약국이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 공공심야약국 이용자는 1,719명으로 하루 평균 88명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